네, 작지만 강한 스몰캡 종목들 찾아서 성장 가치 분석하고 투자 아이디어까지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스몰캡 인사이트, 오늘은 박창윤 GL리서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또 함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저희 AI 공정 캐스터와 처음으로 방송하는데요.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또 좋은 종목을 발굴해 주셨으리라 믿고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이오플러스입니다. 리포트를 내놓았고요. 5월 달에 충북 음성공장 준공식에 저희가 직접 참여해가지고 관련 사진도 많이 찍어오고, 그리고 바이오 컴플렉스로서의 향후 2030 비전에 대해서도 접할 수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여기 준공식, 새로운 공장 준공식에 또 참석을 하셔서 탐방 리포트까지 또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오늘 바이오플러스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바이오플러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 필러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필러 사업을 영위를 하는 기업이고요. 과거에는 ODM 형태로 이런 부분을 생산하고 그와 관련된 위탁 판매 이런 것들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던 이런 기업인데요. 자체적인 MDM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자체 제품을 제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충북 음성 바이오 컴플렉스를 통해 가지고 의료 기기와 추가적으로 이런 바이오 치료제까지도 관련 사업 자체 영위를 확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MDM 원천 기술 기반의 히알루론산 필러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관련 매출은 90% 이상이 필러 쪽에서 나오고요. 원재료, 부재료 이런 쪽을 납품을 하고 있고, 나머지 10%도 우리가 시린지, 주사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투입하고 있는 시린지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거의 실질적으로 100% 매출이 필러 쪽에서 나온다. 그중에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뭐 60%, 30% 시린지 원재료 기타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우리가 MDM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MDM 기술은 지금 보시면 이런 DBS 기반의 가교제 기반의 생체 고분자 가교 기술, 듣기만 해도 어렵잖아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 덴시티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히알루론산을 우리가 집어넣는 데 있어서 다양한 구조, 복합적인 이런 그 히알루론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독특한 가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바이오로 따지면 우리가 리가켄 바이오 알잖아요. 네. 리가켄 바이오 이쪽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DDS, 그러니까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이오플러스가 여타 이런 필러 기업과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핵심적인 이런 가교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이용하게 되었을 경우에 기존의 독성이 발생하게 되는 BDD라고 하는 이런 가교 기술 대비해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연한 자체도 늘어나고 안정성 자체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 거고, 몸속에 들어갔었을 때 그만큼 탄력성을 비롯해서 점도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이와 관련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매출의 거의 100%가 히알루론산 필러에서 나오고 있는데, 다른 뭐 휴메딕스나 휴젤 같은 기업들도 필러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특별히 원천 기술이 있다. MDM이라는 전달하는 그런 기술인가요? 네, 그렇죠. 가교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히알루론산이 인체에 무해한 대신에요. 대신 이런 것들 같은 경우 흩어져 버리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필러는 몸속에 들어갔었을 때 오랜 기간 이제 그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붙여주는 게 가교제, 우리가 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MDN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른 체크 포인트들도 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일단 체크 포인트에서 첫 번째,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앞에서 이제 MDM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교제는, 히알루론산 가교제는 거의 대부분이 BDDE라고 하는 어느 정도 화학 결합식에 의한 이런 가교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거 대비해서 본사의 독자적인 MDM 기술은요, 기존 히알루론산이 한 몸속에 들어갔을 때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유지가 되었다면, 이것 대비해가지고 완전 가교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8에서 대략 한 15개월까지 사용 연한 자체가 쭉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쪽이 독성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몸속에서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대비해서 가격 자체는 2배 이상이 지금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필러 제품군으로서 현재 역량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시술 후에 장시간 볼륨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설계가 되었다. 독자적인 가교 기술,
말 그대로 접착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자체가 인체에 들어갔었을 때 점착성 그리고 탄력, 이런 부분 자체가 여타 이런 BDD 가교 기술 대비해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몸속에 들어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러 말 그대로 전 맞지는 않아봤지만 들어갔을 때 이게 푹 꺼져 있다든지 이러면 심리적으로 보았었을 때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시술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셔닝을 점유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실제 BDD 가격 기술 대비해 가지고 훨씬 유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격은 2배 이상, 그리고 사용연한은 한 20% 이상 이렇게 개선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고, 특허로서 이런 부분이 보호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네, 사실 피부과에 가서도 필러라는 시술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조금 마음의 장벽이 있는 기술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몸에 좀 무언가를 주입하기도 네. 하고, 또 이게 흘러내리지 않을까, 퍼지지 않을까, 이게 사실 필러 시술할 때 가장 큰 고민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강점을 원천 기술로 가지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올해 5월에는 충북 음성의 신공장을 준공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준공식도 직접 가보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공장을 지으면서 이전 공장에서 좀 이전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려왔어요. 맞아요. 기존의 성남 공장이나 이쪽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충북 음성 공장이 당장 지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100% 풀캐파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점진적으로 램프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율도 잡아야 되고, 이를 또 자동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데까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1,500억이 투자가 되었죠. 그리고 CGMP 수준의 핵심 생산 기지로서 인증까지 끝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기존 생산 공장 대비해 가지고 무려 600% 이상, 무려 7배 이상의 캐파가 지금 나오는 부분이에요. 작년에 매출액이 600억대였으니까 7배라고 하면 당장 이런 것들이 풀캐파로 돌아가는 부분 감안하더라도 4천억 이상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당장 4천억이 여기서 뽑아내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성남 공장에서 음성 공장으로 완전히 이전하기까지 해도 분명히 어느 정도 마찰적인 요인에 따른 수급 이탈,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생산 차질과 이런 조달에 대한 부분에 따른 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1, 2년간 병행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성남 쪽으로 완전히 성남이 아니라 음성 쪽으로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이런 생산 공백을 최소화시키면서 매출 이런 부분도 확실히 방어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올해 실적 한번 체크를 해보죠.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23년에 비해서 실적 성장세가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아무래도 신공장 짓고 인증을 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없잖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올해는 좀 이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규모 경제 효과에 따른 실적의 개선 자체는 충분히 50%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매출 664억에 영업이 237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사측에서 가이던스 제시를 하기로는 매출 1086억에 영업이익 450억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230억 벌었는데 올해 450억이니까 2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70% 이상 이익단이 개선이 되는 효과, 즉 신공장 효과를 그대로 누릴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비전 2030에서는 매출액이 이제는 1조 원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올해는 1,000억대 매출이고 앞으로 향후 5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그림 자체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북 음성공장은요, 단순히 기존에는 필러 쪽에 100% 매출에 의존하는 구조였다면 바이오 컴플렉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런 GLP-1 기반의 이런 당뇨 비만 치료제까지도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이런 구조로서 전략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필러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사업들, 끝으로 바이오 플러스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시장에서는 기존에 5월 달에 이런 신공장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8,000원대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000원대 초반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주가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여타 지수가 대략 한 20% 가까이 올라올 때도 여기는 지금 한 10% 이상, 15% 가까이 빠졌으니까 상대 수익률로 비교해 보았었을 때는 시장 대비해서 30% 정도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부분을 캐치업하는 모습이 올 하반기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 정도 지금은 업사이드 이런 부분을 감안해 놓고 보았었을 때 현 시점
전고점 8,400원을 넘어서 지금 9,000원까지 업사이드 이런 부분 보면서 단기 목표가는 한 9,000원 정도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이익단이 한 450억 정도 되었었을 경우에 지금 현 시점에서 시가총액이 대략 한 4,400억 정도, PR로 보았었을 때 지금 현재 영익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의 선에서 머무르고 있거든요. 기존의 필러 업체들 생각을 해보시면 15배에서 20배 이상 뭐 휴젤이나 비교해 보시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는 현 시점 50에서 100% 이상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30% 말씀드렸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보았었을 때 여기서 50% 이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분명히 앞자리가 바뀌는 10,000원 이상의 가격권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미용 의료기기와의 키 맞추기 하반기에 나타날 것이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몰캡 인사이트, 오늘은 바이오플러스 살펴봤습니다. 박창윤 GL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